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편중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초광역 경제권 조성에 나섰습니다.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밀어주겠다는 것인데요. 광주와 전남에서는 9조 원에 이르는 사업 신청을 제안을 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척의 배로 130여 척의 일본 수군을 무찌른 명량대첩. 경상남도 통영과 남해에서도 산재된 이순신 장군의 유적들. 수백여 건에 이르는 이순신 장군의 문화자원을 한데 묶는 이순신 호국 관광벨트 조성에 전남과 경남이 공동으로 정부의 초광역경제권 사업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마감된 초광역경제권 사업에 전남은 이순신 벨트는 물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 등을 신청했고, 광주의 경우 대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과 경전선 전철화 등을 밀어 넣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9조 원. 지역의 핵심 사업들이지만 그동안 기재부 와이타 등 까다로운 심사로 사업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초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이른바 균형발전위원회가 보증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 심사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간 과도한 경쟁 구도의 틀에서 벗어나 광역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 혁신 성장을 이끌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모두 15개의 초광역경제권 사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다른 시도에서도 광주와 전남과의 협력 사업 구상을 많이 내놓은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청한 사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초광역경제권 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 전략을 짜는 등 손을 맞잡을 예정이어서 군공항 이전과 한전공대 부지 선정으로 서먹해진 관계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8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서 운전자가 숨지고 2 차량의 동승자 6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면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2대의 엔진룸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80살 고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 고 씨가 숨졌습니다. 또 동승자인 부인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고 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84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해마다 사고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9.4%인 약 300만 명. 하지만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비율은 22%나 됩니다. 지자체마다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모두 지원해가지고 반납받기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적성검사와 함께 인지능력 자가진단도 도입됐지만 결과가 나쁘더라도 면허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좀 쉽게 반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등 인프라 구축에 지난해 운전 중 숨진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56명.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강 상태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도의회가 내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36회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도정과 교육 행정이 득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0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이 되고 이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 다음 달 17일 회기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 전남 지역 민간 어린이 놀이시설 1,600여 곳 가운데 59군데의 관리 실태를 표본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여부와 기록 보관 실태,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주요 도립공원과 등산로에 국가지점 번호판 239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판은 산악, 하천 등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번호로 범죄와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지점 번호판을 활용하면 정확한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에도 주요 지점 200군데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이번 한 달 동안 불법업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 어업과 불법 어구의 사용 그리고 조업 금지 구역에서의 어업 행위 등입니다. 전남도는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싹쓸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농장에 기상재해경보가 제공이 됩니다. 기상재해경보 서비스는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동네 예보와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와 재해 예측정보 그리고 대응 조치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재배 중인 작물의 품종에 맞춰서 위험 단계별로 상황을 알려주고 대응 지침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완도군의 초미세먼지의 발생량이 전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정보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전남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였습니다.